안녕하십니까.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은 되었습니다만 민주당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때 아닌 민주당에서 한겨울에 여름 과일 논쟁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논쟁의 선봉에 서 계신 분 같은데요. 양문석 박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문석입니다. 그 논쟁의 선봉에 서 있다는 이야기는 틀린 말입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죠. 근거가 있습니까? 제 네. 닉네임이 수박 브레이커잖아요. 수박 브레이커. 예, 제 닉네임이 이제 수박 브레이커고, 네네. 그리고 실제 저 스스로도 정치적 결단을 이제 내려야 되는 시기가 네네네. 왔고, 지역주의를 깨는 게 1차적이냐, 네네. 안 그러면 수박을 깨는 게 1차적이냐, 그 갈림길에 이제 제가 서 있는 거죠. 수박을 깨고 예. 다시 또 지역주의를 깨기 위해서 또 다시 돌아가고 이런 일은 없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지금 고민하면서 네네. 정치 지망생으로서 네네. 비록 벽보 3번을 붙여서 다 떨어졌지만 네네. 정치 지망생으로서 지금 시기가 지역주의 구도를 깨는 게 1차적이냐 수박 깨는 게 1차적이냐 따지고 보면 네네. 일단 윤석열 정권을 우리가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을 했다면 네네. 가장 큰 그 악은 네네. 윤석열 정권이고 검찰 독재 정권. 윤석열 정권을 깨기 위해서는 당내 정풍 운동과 당내 정비부터 해야 된다. 야, 정풍운동 오랜만에 듣네요. 네. 당내 정풍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수박을 먼저 깨고 네네. 이 수박들의 이중 플레이나 간첩질, 밀정질, 내통질, 내응질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도려내고 삭제해놔야 네네. 윤석열 정권과의 싸움을 우리는 승리로 이끌 수 있다. 그리고 군사 독재 정권에서 목숨 걸고 싸웠으면 검사 독재 정권에서도 공이 목숨 걸고 이제는 싸워야 된다. 그리고 내일은 없다. 네. 오늘 싸움에서 지면 내일은 없다. 그리고 내일이 무서워서 오늘 싸우지 않는 놈이 가장 비겁한 놈이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은 질문에 긴 대답이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양문석 박사님도 월요일 날 그 반란표가 그렇게 많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 못 하셨죠? 네, 예상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상을 하면서 네. 3, 40표 나올 거라고 그렇게 평론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정치 평론이라 하면 정보와 첩보를 바탕으로 해서 평론을 했었을 때 대부분 틀려요. 네네. 그리고 그냥 전체적인 흐름과 뿌리와 본질을 놓고 보면 대체로 맞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 계속해서 3, 40분 민주당의 길 얘들이 전체적으로 부결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이 민주당의 길이 체포동의안이라는 정치 이벤트를 가지고 결집했고 네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지분 요구를 할 거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부결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초창기에는 그렇게 예측을 했죠. 예측을 했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해서 정보를 이제 많이 듣다 보니까 이상민도 밖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부결 던져야지. 네. 그다음에 서른도 부결 던져야지. 부결 던져야지.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이제 이 정부 그리고 지도부가 130명 이상의 의원들을 다 만났대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정보의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많이 나와야 한 5명 정도 난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 지도부는 만장일치 부결을 목표로 한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정말 많이 반성을 했었어요. 본질은 변하지 않거든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네. 그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수박이라 이야기하지 마라. 그다음에 안에서 작은 차이보다는 윤석열이라는 큰 차이를 향해서 우리가 싸우고 가야 되지 않냐. 그다음에 통합, 그다음에 포용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요.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네. 함에도 불구하고 통합, 포용, 그다음에 색출 작업 금지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한들 이 수박들이 그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훨씬 더 단호하고 분명하게 가야 된다. 이게 마키아벨리잖아요.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군주는 여우처럼 지혜롭고 사자처럼 무서워야 된다고. 그렇죠. 그렇죠? 네. 사자처럼 무서워야 할 시점이 지금 시점이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군주론에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의 목적은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국민의 안정과 행복이지 네네. 도덕성이 아니다라고
야, 이야기를 네. 이제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진영이 마키아벨리에 출연하면서 처음으로 군주론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네, 하는데요. 네. 이 마키아벨리즘에 따르면 말 그대로 1차적인 목표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 1차적인 목표지 도덕성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도덕성에 너무 얽매였다는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방법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네, 네. 의총에 총의를 모았다. 네, 네. 그래서 자유투표다. 음. 여기가 아주 나쁜 결정이었거든. 이 대목이. 네, 네. 그러면서 장성철 같은 애들은 이걸 가지고 비웃잖아요. 그게 당론이지요. 뭔 그게 어총의 그 총의가 그게 당론이지 하고 네. 당론도 못 정하면서 비아냥거림을 당했던 이 뼈아픈 대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사자처럼 무서운 모습들을 당대표가 보여줘야 된다. 이제 그 측면에서 나는 그 보는 것이고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본다면 이번에는 명확하게 당론으로 두 가지를 정해야 되겠죠. 하나는 네네. 부결, 네네. 두 번째는 투표 보이콧. 명확하게 던져놓고 수박들의 태도들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게 그 저는 현재 마키아벨리즘이 인간 본성에 대한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한 그 이 대표적인 정치 이론이고 근대 정치학에 있어서의 사실상 태도잖아요. 네네네. 아주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알려졌지만 인간 본성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었던 정치 철학의 그 기본이 됐는데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덕성을 우선하지 마라. 네네. 그리고 사자처럼 두려운 모습을 보여줘라. 이 모습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부결과 투표 보이콧이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결단 내려줘야 될 시점이다. 이제 목표가 선하면은 과정이 좀 나빠도 괜찮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그죠? 그렇죠. 네, 그 마키아벨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마키아벨리 핵심 개념이 이제 영어로 벌츠, VIRTUE, 예. 이탈리아로 비르투라고 하는데 예. 그걸 이제 우리는 덕으로 해석하는데 마키아벨리는 어떻게 하면은 유능함으로 해석해요. 예. 유능함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주범이 누군지 알고 계세요? 대체적으로 김종민을 지목하는 이야기들이 네네. 많은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보나 첩보에 네, 의존하지 않으려고 해요. 네. 그런데 자 결정적으로 김종민, 이원욱, 네. 그다음에 박재호, 네. 조응천의 모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네, 제가 그제 우리 박진영 교수가 김용민 TV 나가가지고 네, 혼자서 영향력이 없는 사람 세 사람을 이야기하더라고. 네. 이상민, 네, 네, 그다음에 박용진, 예, 예. 조응천. 네, 근데 네. 그게 틀렸다. 네. 조응천은 이미 조직적 플레이를 하고 있고 음. 조응천이 김종민이나 이원욱이나 박재호의 그 대표 스피커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다. 나는 이상민이 그 독구다이로 노는 것, 네. 그다음에 박용진이 나홀로 그 손흔들기에 대해서는 동의해. 네. 그런데 조응천은 아주 조직적인 입장을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대변하는 사람이다라고 봐야 된다. 나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추가로 좀 예. 정보를 한번 모아봤겠습니까? 예. 확인을 해본 바로는 비수도권의 재선 그룹들, 비수도권의 재선 그룹들, 예. 그다음에 수도권의 이낙연 캠프에 있었던 초선 그룹들이 이제 두 가지 축으로 움직였다라고 이렇게 그러면 비수도권의 재선 그룹의 대표 선수가 누구예요? 김종민, 뭐 많죠. 그다음에 호남 쪽에 보면은 재선들 많습니다. 송갑석. 뭐 많습니다. 어.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또 뭔가 하면요. 그 지역구에 친명이라고 하는 경쟁자가 이미 가서 붙은 거야. 이게 이제 박지원 원장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방송에 나와서. 근데 그런 불편함들까지 이렇게 딱 포착이 된 거고요. 네. 수도권에도 보면은 뭐 이재강 부지사 이분이 뭐 어디 경기 북부에 가듯이 뭐 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 아 그런가요? 김철민. 오영환 아닌가요? 김철민 잡으로 내가 알기로는 김철민. 아 그럼 뭐 저도 뭐 헷갈리는데 뭐 형- 그런저런 것들이 현근택 뭐 이래서. 예, 현근택 뭐 이렇게 섞이면서 이 사람들이 이 좀 조직적으로 움직였는데 이 재선그룹과 초선 쪽이 뭐 특별히 자기들끼리 모여서 작전 짠 건 아니다. 두 그룹 정도가 크게 움직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모여서 작전 짠 건 아니지만 음. 그 주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강한 그 이제 푸시가 들어갔다라는 걸 이상민이 직접 나와서 그렇죠. 이야기하잖아요. 이상민 의원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 혼자 지팔 흔드는 이상민한테는 네. 누구든 작전을 안 짜. 네네. 이게 기본적으로 보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박용진이나 그 이상민은 보완이 안 돼. 보완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의할 수 있는 그 네네. 캐릭터들이 아니야. 그런데 조응천은 모의할 수 있는 캐릭터예요. 아, 검사 그렇구나. 출신이잖아요. 아, 몰랐네. 출신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기획하고 모의하고 역적 그 모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들이 그 게임을 이제 풀어갈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거는요. 검찰제들은 뭐를 하기 전에 다 들키는 일들을 해. 예측 가능한 일들을 해. 예를 들어 볼까요? 노웅래를 치면서 계속해서 방탄 프레임을 강하게 그 푸시를 해요. 네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방탄국회, 민주당은 방탄. 이제 이렇게 노웅래를 계속 그렇게 쳤단 말이야.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노웅래를 딱 그 터니까 방탄 프레임이 아주 획기적으로 강화가 됐어. 네. 그래 왜 이걸 쳤을까? 이재명의 방탄을 치지 못하게 방탄 프레임을 두려워하게 강하게 압박했던 게 노웅래를 통해서 그 흔들었던 거야. 그래서 조응천이 나오면 말만 하면 방탄 프레임을 우리는 벗어나야 총선에 이길 수 있지. 현재의 방탄 프레임을 가지고는 총선 필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하나고, 두 번째 재밌는 게, 자, 체포 동의안을 던지기 직전에 도주의 위험성이나 증거 인멸의 위험성이 있나 없나 이 부분을 가지고 제1야당의 대표가 토끼를 위험, 흔적 지우기 위험, 말이 안 되잖아. 뭐 흔적은 지금 그 성남시청에 다 있습니다. 지금도. 말이 안 되니까 네네. 거기에 던졌던 게 정성호 사건이에요. 정성호 네네. 사건. 네네. 김용과 정진상 만나서 회유했다고 지금 네네. 이야기를 네네. 했던. 이러면서 체포동의안의 필요성,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띄우면서 체포동의안을 던져요. 뭐 자, 저기 정성호가 회유했다면 정성호의 구속영장 쳐야죠. 정성호를. 그다음에 마지막 기가 찬데요. 캐비넷, 검찰 캐비넷에 두려워하는 자들을 친 거예요. 자, 기동민, 이수진을 기소 딱 하면서 뜨거워. 이번에 내가 가결에 안 던지면 나도 칠 수가 있겠네. 네. 검찰 캐비넷에 있는 범죄 혐의를 들고 나올 수 있겠네 하면서 협박을 한 거야. 그러면서 욱 하고 우리 수박들이 바짝 쫄아버린 거야. 네. 그러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그 조직적으로 안 해도 되는데. 돌리고 안 해도 되고 일정하게 우리에게 지분 주라 네네. 라고 하는 존재감만 좀 보여주면 되는데 네. 여기가 뚝 하니까 가결표가 18표 정도가 그렇죠. 나오는 거야. 네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검찰의 기획이죠. 이 판은 검찰이 기획한 판이잖아요. 윤석열과 검찰이 기획한 판에 스스로 뛰어들어서 춤을 춘 놈들이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렇습니다. 백지. 예. 백지가 9표 나왔어요. 기권이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가표가 나왔어요. 예. 그 기권, 무효, 가, 요 세 종류가 나온 거거든. 예. 그래서 한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면은 가표가 나온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 근데 백지표 나와서 무효시킨 사람들, 기권한 사람들은 누군지 짐작이 된다. 이게 이제 기획된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가 나온 사람들에 대해 가를 찍은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잘 못 찾아내고 있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가를 찍은 놈이나 네. 부를 무효를 찍은 놈이나 네. 그다음에 뭐 한 개 백지 낸 사람들. 백지 낸 사람이나 기권한 사람들. 기권한 사람이나 네. 그 놈이에요. 그런데 그날 그 컨디션에 따라서 무효를 찍거나 기권을 하거나 가표를 찍은 거지, 여기에서 무슨 지들의 기획이 철저하고 조직적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철학이 있고 그다음에 무슨 분노가 담긴 건 아니다. 이 차이는. 가표를 찍은 사람들 중에 네. 이제 흘러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사람들의 캐비넷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뭐 실명은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이게 실명 이제 이야기를 검찰에서 하세요.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삼선 의원들 모임에 있어서 계속해서 그 반란이 일어났었거든요. 네. 전당대회
그러니까 그 6.1 지방선거 이후에 네네. 많은 그 당원들이 당규 개정을 요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보수적으로 전당대회 룰 개정에 있어서 가장 보수적으로 그리고 반동적으로 행태를 보였던 게 삼선 모임이었단 그 말이에요. 주제는 이제 대의원 포션을 줄이고 당원 포션을 늘리는 문제였죠. 그러니까 첫 번째 중앙위원회 없애자. 네, 중앙위원회 컷오프 없애자. 네. 컷오프 없애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들에 대해서 아주 완고하게 지키려고 했던 자들이 삼성그룹이에요. 네네. 그래서 나는 삼성그룹은 거의 뭐 한둘이 빼고는 네. 다 문제 있다, 드러내야 되는 기본적인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캐비넷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네. 음. 뭐 하여튼 그 정도. 네. 그러면은 이 원내 지도부도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냥 원내 지도부의 방심이 컸던 거죠. 그래서 지금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박홍근 원내대표 단식이라도 해라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일부 이제 우리 열성 지지자들이 박홍근 원내대표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 지금 사퇴할 시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임기도 다 끝난 상황이고. 아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민석 의원의 총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네네. 첫 번째 전당원 투표를 하자라고 네네.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네네. 뭐 우리가 77.77%의 그 당 대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네네. 당장 오늘 나왔던 토마토 뉴스 보면 84.9%가 이재명 체제로 계속 가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당원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예요. 그러면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이유가 없어. 지들이 그렇죠. 네. 사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스워. 그 다음에 두 번째, 걔들의 반응이 더 우스워. 전당원 투표하자니까 꼼수다. 그러면 전당원 투표하면 무조건 이재명 유임인데 우리가 그걸 왜 하냐라고 하는 익명의 연합뉴스 그 인터뷰가 나와요. 아니 저기 구체적으로 네. 팬클럽 투표하자는 거냐 이런 소리 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당원을 보고 팬클럽이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예, 오늘 뭐 오늘인가 어젠가 박용진 또 뭐 채널 A 나와가지고 당원을 죽으라 비판을 했었어요. 또. 네네. 자,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음. 국민한테 물어봐야 되면 국민의힘 당한테 물어봐야 돼? 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고 당원한테 안 물어보면 네네. 완전 미친 놈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야. 당원한테 안 물어보면 누가 그러면 어디 가서 물어봐. 그리고 우리 박진영 교수가 이야기하는 의총과 중앙위의 구분 있잖아요. 네네. 야, 너거는 정치적 판단을 너가 왜 해? 못하게 돼 있어요 규정에. 네. 너거는 정책적 판단만 해. 네네네. 정치적 판단은 중앙이나 전 당원 투표야. 네네네. 네네. 이거 아니에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참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걔들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당 대표는 당원이 뽑거든요. 예, 그 당원들이 당 대표 물러가라고 하면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뽑아요. 예. 의원들이 물러나라고 하면 물러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의 이게 구조를 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이제 헷갈려하고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이제 오랫동안 의원 특권 정당이 된 거죠. 의원 특권 그렇죠. 정당이 예, 된 예. 거죠. 지금 원내대표가 넘버 2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면요. 2017년부터 이렇게 됐어요. 아, 그래요? 그 전에는 당규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전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넘버 1 당대표, 최고위원이 넘버 2, 넘버 3, 넘버 4 가고 원내대표가 넘버 6였어요. 예. 근데 이걸 이제 바꿔버린 거예요, 은연중에. 그게 결국 여당 되면서 의원들이 의원 중심으로서 당을 끌어가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난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그게 당규에 있단 말이죠. 있죠. 네, 당연히 있죠. 네. 말이 안 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당원들은 굉장히 이제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원들이 이 금방 말씀하신 이 의원들을 심판한다거나 어떤 좀 이 제재를 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최대치가 지금 우리가 당내 경선을 하면 일반 국민 50%에 권리당원 50%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여지는 충분히 있다. 네네. 당원이 직접 뛰어들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컷오프예요. 컷오프를 없애버렸어요. 자, 그래서 당규를 바꿔야 되는 게 네네. 우리 지금이 21대잖아요. 20대 네네. 때 30% 컷오프를 처음에 정했다가 낮춰주고 낮춰졌잖아요. 컷오프를 없애고 예.
점수 페널티를 줬어요. 예, 그러니까요. 네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컷오프 예를 최대치로 잡고 잘라내야 된다. 점수 페널티를 뭐 그 차선책으로 잡고 네네. 이 부분들을 부활시켜서 네네. 최소한 30% 정도의 물갈이를 네네.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위적 기준을 정해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민주당 물갈이 정치판 판갈이를 이제 그 하기 위해서는 네네. 이 민주당부터 인위적으로 정리해줘야 된다. 네네. 라는 부분. 그래서 그러면 컷오프를 할 때 네네. 누가 참여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원들이 컷오프 대상들을 정리를 하는 그 참여를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컷오프 그럼 당원들이 평가하자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당원들이 평가하자는 거예요. 컷오프를 하든 그 감점 시스템을 도입을 하든 네네. 저는 최대치 컷오프로 가자 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 당원들이 투표하고 네. 그 전 당원 투표를 그 포지션을 뭐 한 50%를 주든 네. 30%를 주든 하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양적인 그 평가, 네. 질적인 평가에서 뭐 3대 3대 3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당원들이 실질적인 평가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그 권한을 줘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이 그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 이야기가 일부 나오니까요. 이미 이 그 이야기가 비주류 의원들 중에 예. 그럼 당 나가겠다, 당 깨겠다. 나가시라고 그런 해야지. 이야기하는 예. 사람들이 예. 있습니다. 자, 자꾸 분당을 무서워하거나 탈당을 네. 무서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음. 분당이나 탈당보다 더 무서운 건 뒤에서 그 옆구리에 비수 꽂는 거예요. 네네. 뒤에서 짱돌 던져가지고 앞에서 싸우는 사람들 뒤통수 박깨게 하는 게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번에 네. 보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당원들이 분노를 하는데요. 네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도층의 역풍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지지층의 역풍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이번에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네. 보여주고 있고 적어도 앞으로 일주일 더 당원들의 분노의 시간들이 계속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분노를 계속 자제하게 하는 그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충분히 분노가 표출되도록 놔둬라. 네. 그분들하고 함께 분노하고 그 분노들이 폭발해야 다시 새로운 에너지로 만들어지고 당내 정풍운동, 정화운동을 위해서 뛰어들 수 있지. 여기에서 계속해서 억압하거나 그 커트하는 이런 과정들은 말 그대로 당은이 주인이라는 기본적인 명제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원들이 분노의 시간을 충분히 주자. 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분노가 네. 진보와 발전의 동력이다. 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하신 이 자제하라는 이야기는 그냥 정치적 수사로 들어도 되겠네요. 당 대표 입장에서 그리고 그 자기 대통령 후보로서 네네. 그 통합의 정치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가는 스탠스를 우리는 네. 인정해줘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평당원들은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분노를 계속해서 발산시켜줘야죠. 그래야 당내 이재명 대표가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예를 들어서 자 당규를 바꿔야 돼. 네네. 정치 혁신을 해야 돼. 네. 당내 민주화를 이루어야 돼. 그래서 컷오프나 감점제를 대폭 도입을 해야 돼. 네네. 그런데 당원들이 가만 앉아 있고 침묵하고 있고 저들의 배신도 용서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이재명 대표가 힘이 없어지죠. 이거 좀 바꿉시다 하면 왜 당신이 총재야? 당 대표야. 당신 총재 아니야. 어느 적 시절에 있다고 그 정치를 해. 독재 시대야? 이렇게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이재명 대표의 의지와 무관하게 우리가 이 싸움을 해주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당내 혁신을 위한 칼을 꺼낼 때 엄청나게 베어려진 칼을 꺼낼 수 있게 만드는 있게 만드냐, 안 그러면 무딘 몽둥이를 꺼내는 게 내게 하느냐의 갈림길은 우리의 분노가 더 터져 나와야 된다. 강성 지지층이 있어야지만이 사실은 통합을 할 때도 주도권을 쥘 수 있고 어느 정도 혁신을 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이네요. 그죠? 강성 지지층이 아니고 음. 열성 지지층. 열성 지지층. 네. 그리고
열성하고 강성하고 굉장히 구별을 하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네. 계속해서 악성 팬덤의 악성 팬이라고 나를 향해서 네. 뭐 강병원이나 강훈식이나 뭐 네네네. 이 뭐 박용진이나 김종민이나 이우는 욕을 하기 때문에 네. 아주 민감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다시 또 돌아가서 예. 결국 당이 깨진다거나 음. 일부가 탈당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분당 자체는 없을 거라고 봐요. 분당은 없다.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우리가 똑같이 데이터를 보고 있어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85%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중에 85%가 이재명 대표가 계속 가야 되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총선을 치러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나머지 15% 정도가 그러면 불만 세력. 불만 세력이거나 입장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최대치 불만 세력이 한 9% 정도 를 저는 추산을 해요. 네네. 그러면 9%의 지지자들을 데리고 나갈 수 있을까요? 못 나간다. 못 나가요. 쟤들의 이 행태들은 네. 아주 한 단어로 하면 앙탈이에요. 앙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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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네네. 나를 한번 쳐다봐 주세요. 나에게 공천 주세요. 나에게 공천 줄 수 있다고 약속해 주세요. 네네. 라고 하는 앙탈이지 네네. 저항이나 반항이 아니야. 저항이나 반항이 아니야. 그런데 앙탈을 부렸는데 얼굴을 너무 심하게 긁었어. 네네. 그래서 대표의 얼굴에 피가 출출 나. 이건 네네. 앙탈이 아니고 폭행이죠. 폭행이다. 네네. 예. 저거는 나름 앙탈 부린다고 부렸는데 이거 폭행을 했네. 느낌은 거의 막장 사극인데요. 예. 이 행태가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돼버린 거라고 네, 나는 네,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절대 분당할 수 있는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다. 자, 테러를 해요. 네. 저는 이번을 또 앙탈 말고 영어로 하면 테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테러범들은 항상 테러가 일어난 이후에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라고 딱 공개를 해요. 그렇죠. 예? 네. 테러범들의 오사마 빈라덴. 특징이 그런 거잖아요. 네. 뭐 런던의 지하철 테러부터 시작해서 버스 테러, 그다음에 이 파리에서도 있었고 니스에서도 있었고. 네. 그 모든 테러들이 다 네. 테러 집단들이 우리가 했어라고 그렇죠. 하는데 이번 테러는 아무도 우리가 했어, 내가 했어라고 하는 놈이 없네. 이게 분당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나갈 용기가 없는 거네요. 나갈 용기가 없는 게 아니고 나갈 능력이 없는 거지. 능력이 없는 거다. 능력이 없으니까 당연히 용기는 감정의 문제고 네. 능력은 실력의 문제거든요. 네, 네. 실력이 없으니까 계속 앙탈만 부리는 거야. 그리고 심하게 긁어서 이제 개패도 저도맞고 있는 거야. 지지자들로부터 네, 네, 네. 역풍을 맞고 있는 거야. 네. 걔들이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중도층의 역풍. 네.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재명으로 갔었을 때 총선 필패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이제 중도층의 역풍. 이상민도 탄핵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왜 안 하려고 하냐 말이야. 그리고 정책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만하면 안 한대. 네, 네. 이 역풍을 우리가 맞아야 된다고. 나쁜 짓을 한 놈은 저놈이고 나쁜 짓을 한 놈을 옹호하는 놈들은 저놈들인데. 그럼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예. 윤석열 정부를 뭐 퇴진을 시킨다거나 네. 견제를 한다거나 네. 심판한다거나 이런 목적보다는 본인이 중도표를 얻어서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것이 1차 목표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규정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규정을 1차 규정은 거기서 하고요. 두 네. 번째로는 윤석열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한 정세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 이게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동의하지 않는 설마 겁니다. 그럴까요? 자, 보세요. 이거는 윤석열과 검찰이 짜놓은 야당 분열책이었어요. 네네네. 그죠? 야당 네네. 분열책이고 이재명과 민주당을 나누고 민주당 내에서 친명계와 반명계로 나누는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획한 사건이잖아요. 이재명에 대한 부분이. 네네. 그러면 이재명과 민주당을 나누고 그다음에 친명계와 비명계를 나누는 게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했던 우리가 정치 탄압, 검찰의 탄압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에 부역한 놈들은
입으로는 동의할 수 있겠으나 마음속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거죠. 네. 사욕에 의해서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동의하지 않고 검사 독재 정권이 깔아놓은 기획판에 들어가 가지고 깨춤을 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역이죠. 부역하는 놈이 무슨 검사 독재 정권에 동의해요. 나는 오늘 방금 들어오다가 문자를 받고 내가 정말 나쁜 새끼라고 생각하는 게 민생 파탄 검사 독재 규탄 대회에 참여.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 검사 독재 규탄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이원욱 1월 2월 의정 보고 문자가 날라온. 이원욱이 보냈어요. 이게 이중 플레이죠. 자기 지역구 주민들이나 자신의 지인들한테는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검찰 독재 정권인데 계속하시죠. 뒤로는 네. 부역하고 있는. 검찰 독재 정권인데 검찰 독재 정권에 의해서 야당 대표가 탄압받는 데는 왜 같이 싸우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네. 그죠? 네. 부역했다. 뭐 싸우라 말도 안 해. 이제 저런 애들한테는 너가 그냥 입 다물고 그만 가만히 있어 정도가 우리의 최대 기대치예요. 네. 자, 위기의 상황에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그냥 너희들은 입 다물고만 있어. 싸우는 건 우리가 할게. 그리고 너희들 나와봐야 도움도 안 돼. 그래서 주둥아리 닥치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는데 자꾸 주둥아리를 열잖아. 그리고 실제 부역질을 하잖아. 그러면서 뻔뻔스럽게 자기 지역 국민들에게는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네. 검사 독재 정권하고 싸워야 되는데 검사 독재 정권에 싸운다고 하면서 당대표는 그쪽에다 줘버리는 거네. 던져줘버리는 거네. 먹이가 되라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6월 달 또는 조금 더 조기에 귀국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낙연 대표의 귀국이 지금 이제 비명계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연계되어서 어떤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당원들이 엄청난 분노를 발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낙연 대표도 뜬금없이 지금 총 맞고 있는 거예요. 원죄론이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은. 아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가설을 세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배우 조정 이낙연. 이 부분. 두 번째 가설입니다. 일단은. 1번 가설은 배우 조정 직접적 배우 조정 이낙연. 또는 알아서 긴 이낙연이야. 이낙연계야. 이낙연의 귀국을 위해서는 이재명을 처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낙연계에 이낙연을 귀국시키기 위해서 알아서 기면서 이재명을 치는 공간을 열어둬야 된다. 빈 공간이 있어야지 새로운 정치 거물이 들어올 수 있다. 그렇죠. 일관되게 서른이 갑자기 부결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왜 저러지? 라고 했는데 단서 조항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대표를 내려놔라. 대표직 사퇴해라라는 단서 조항은 안 알려지고 서른도 부결을 이야기했다가 그 투표 직전까지의 기본적인 컨셉이었었어요. 대표 사퇴를 왜 네가 이야기를 해? 왜 너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 말이 돼? 그러면 박용진 같은 애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민주당의 지상 과제는 총선 승리다. 이재명으로서는 필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필패 좋다. 필패다. 왜 필패인데? 하면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죄를 지었든 죄를 짓지 않았든 계속해서 검찰로부터 소환당하고 그다음에 법정에 불려가는 것을 총선까지 저들은 끌고 갈 건데 결국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이 논리예요. 근데 박용진이나 서른이나 뭐 홍영표나 수박들 수장들이 살아왔던 과정들이 뭐예요? 독재 정권 때 학생 운동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독재 정권 때 학생 운동을 하면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느냐 마느냐의 싸움에서 무너뜨려야 된다고 하는 싸움에 초점을 맞췄는데 지금은 자꾸 우리를 때리니까 맞는 네가 좀 나가 비켜줘. 그러면 우리 안 때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득권화된 거네. 자,
정의와 불의의 문제는 뭐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정의라는 가치를 향해서 달려가고 그 정의라는 가치를 살려내기 위해서 싸울 때는 싸우고 그다음에 협상할 때는 협상하는 게 정의의 가치 아니에요. 네네. 저 새끼들은 불의한 새끼들이지. 본인의 기득권과 이익 관계를 그렇죠. 위해서 자, 옆에 동료 보고 죽으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상식과 공정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느 게 상식이에요? 네. 부당한 탄압을 받으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는 뺨을 때리면 왼뺨 대주는 게 맞는 거예요. 어느 게 상식이야? 네. 저항하는 것이 상식이죠. 저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네. 뭘 상식한 놈들인 거죠. 네. 우리 이제 정의를 개념 지을 때 네. 부정의한 것에 대해서 저항하여서 싸우는 게 정의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럼요. 네. 이 역정립, 반정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렇게 해도 이제 정의를 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부도덕하고 부정의한 것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싸우는 것이 네. 정의죠. 네.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낙연이 돌아올 공간 없다. 그리고 지금 엄청난 바람이 또다시 불고 있잖아요. 네, 네. 최근에 당은 배가 운동을 네, 네. 자발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네. 참 우리 열성 당원들의 모습들을 보면 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응원 댓글 달고 그리고 뭐 그 진보 유튜브에 슈퍼챗 보내고 그다음에 한 번씩 그 문자로 때려주는 네, 네. 그런 모습들 외에 음. 평소에 선거 시기 외에 열성 당원들이 그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는데 이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 우리 열성 당원들의 그 선택은 당은 배가 운동이라는 거. 네. 그리고 끊임없이 권리당원들을 모아내면서 우리의 진지를 더 탄탄하게 하고 우리의 진지를 더 확장시켜 나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당은 배가 운동이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켜내고 그리고 다음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무기를 장착하고 최첨단의 그 무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잖아요. 네. 원천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훌륭하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귀국하더라도 네. 정치 전면에 나서기는 어렵고 그냥 관망하겠죠, 그죠? 그 사람은 언제 한 번이라도 정치 전면에 나섰나요? 당대표 선거, 당대표 우리 당 대통령 후보 경선할 때 한 번 네. 전면에 나서서 뭐 해봤고 뭐 나선 적 있어요? 조국 때 뭐를 했습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뭐를 했습니까? 정말 민주당 뭐 촛불 집회 때도 사실은 촛불 집회 때도 2016년 촛불 집회 때도 아무 역할은 네. 없었습니다. 네. 좋은 시절에 꽃보직 받아서 그 따뜻하게 살았던 그 외에 네. 어려운 시절에 함께 아스팔트에서 시민들과 함께 당원들과 함께 지지자들과 함께 스크럼을 한번 짜봤습니까? 구호를 한번 네, 외쳐봤습니까? 네. 함성을 한번 질러봤습니까? 무대에 나와서 마이크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뭐 했는데? 그렇네요. 그럼 일단은 아마 지금 뭐 저도 짐작컨대 이낙연 전 대표는 귀국해서 총선 이후를 보면서 조용히 이제 눈치 보고 있겠죠, 그죠? 끊임없이 이 언론을 탈 겁니다. 끊임없이 언론을 탈 겁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나오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똘마니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확인이 안 되게 할 거예요. 네. 그 사람은 OX가 없잖아요. 다 세모잖아요. 끊임없이 세모 정치를 하면서 O나 X를 뻘쭘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이 장막 뒤에서의 정치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저는 그렇게. 네, 그렇군요. 5월 달에 있을 민주당의 변수 중에 하나가 또 원내대표 선거입니다. 네. 원내대표 선거는 내년 총선을 치르는 원내대표이기도 하고 네. 행여나 뭐 100분의 1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이재명 대표 유고시에 네. 그럴 경우가 생긴다면은 네. 비대위원장이 승계합니다. 네. 규정상으로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원내대표가 승계했다가 예, 예. 다시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선정할 예, 수 있게 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어떤 분이 나오려고 하는지는 알고 계세요? 뭐 안규백, 안규백, 그다음에 김두관, 김두관. 그다음에 본인 친한 사람부터 이야기하시네요.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규백 의원하고는 사칭이 잘 모르시는 관계가 분은. 없습니다. 네. 뭐 성균관 대학교 나왔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뭐 사적인 관계가 없고요. 네네. 그다음 이제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가 지금 경남 도당위원장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네네. 제가 이제 김두관 의원하고 그 마주칠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김두관 의원 이제 그 보좌관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도 잘 모른대요. 에이, 설마 그 보좌관이 모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왜 어. 네가 모르냐 할 수 없잖아. 그 보좌관 잘라야겠네요. 그래서 자기도 잘 모른대. 그래서 그 잘 모르겠구나. 네네. 그다음에 그 윤관석 의원. 인천의 윤관석 의원. 네. 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안규백 그다음에 전해철은 안 나온다며요. 전해철 안 나오고 윤관석 의원이 이제 좀 고민을 하는 듯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면 뭐 홍익표, 박광원. 그냥 홍익표는 그냥 그 X 치고 그냥 지 이름 알리려고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박광원 정도가 낙엽파의 이제 대표 선수로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죠. 저쪽에서는 내야 되죠. 지난번에도 원내대표 나왔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쪽에서는 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윤영찬이 뛰어들었던 것, 송갑석이 뛰어들었던 이유가 네네. 최소한의 최고위원판에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수박의 입장을 대변하자라는 네네. 그 마음으로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당원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당원들로부터 버림을 받으면 진짜 뭐 자꾸 반성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네. 계속해서 톡톡톡톡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처럼 어쨌든 뭐 박광원 그 전 사무총장이죠. 네. 전 사무총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음. 그러면 이제 대립 구도가 그 범친명계냐, 그 친낙엽파냐 낙이냐, 예. 이렇게 좁혀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뭐 안규백, 윤관석, 박광원 이렇게 이 판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지 김두관 않나. 의원을 무시하시네. 아니요, 모른다 하시니까 나는 어쨌든 지난 6.1 지방선거 때 김두관 의원한테 큰 빚을 졌잖아요. 네네네. 경남도지사 총괄 선대위원장을 예. 맡아 주셨기 때문에 네네네. 그 빚을 졌는데 나한테는 투표권이 없잖아요. 그렇네. 나한테는 투표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김두관 의원 나오면 저는 일방적으로 김두관 의원 편을 들 예정이에요. 네. 그리고 차기 국회의원 표를 하나 먼저 가불로 땡겨와서 찍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정치는 의라는 게 있어야 돼. 의.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거짓말쟁이고 네. 그놈들이 나쁜 새끼들이야. 네. 끊임없이 배신의 행각을 보이는 걸 정당화시켜주는 게 정치는 생물이라는 생물이다.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배신을 정당화시켜주는 게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이 프레임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건데 저는 최소한 김두관 의원이 출마하시겠다면 왜 김두관이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의원으로 출마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열성적으로 이재명 나와라. 이 3구 대선 패배 이후에 이재명 나와라를 가장 열렬하게 외친 사람이 김두관이에요. 가장 먼저 또 외친 사람이 김두관이고 그래서 김두관 의원이나 윤관석 의원 두 분 중에 한 분이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지. 예. 제가 일단 5명 분석을 해드릴게요. 네. 제가 우리 양무석 위원장님보다 의원들 좀 그렇죠. 많이 알고 친하니까 개인적으로 여기 뭐 전부 다 박광원 의원 빼고는 다 제가 좀 개인적인 관계. 안규백 의원은 삼선 의원인데 원래는 SK계예요. 정세균계예요. 정세균계인데 범친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원욱하고 예. 그 안규백이 대표적인 삼선의 이제 정세균계인데 여기는 친명에 가깝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재명과 상당히 좀 가까운. 좀 보태면 안규백 의원이 전당대회 룰 위원장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것들은 이재명계 친명계의 의견을 많이 받아줬죠라는 것보다는 네. 일반 당원들이나 권리 당원들이나 우리의 지지자들의 강력한 요구를 수렴했다. 네네.
수렴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렇죠. 이 부분을 평가해 줘야 되는 거죠. 예, 제 선배라서. 예. 그렇고 윤관석 의원은 인천에서 3선을 했는데 예. 여기는 그 송영길계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몇 안 되는 진짜 예. 송영길계라고 봐야 되죠. 송영길계이고 아주 전략적 사고가 능한 노동운동 출신. 존경할 만한 예, 노동운동 출신의 나이는 생각보다 많아요. 이 형도 60년생이에요. 예. 예, 그렇고 김두관 의원은 뭐 잘 아시다시피 뭐 독자적으로 김두관 독자적으로 이제 뭐 자기 정체성이 있는 사람인 예. 거죠. 대권 주자였으니까. 뭐 근데 지금은 범친명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박강원 의원은 전형적인 이제 이낙연계죠. 네. 이낙연계 핵심인 거고 아까 이제 빠뜨린 홍익표 의원은 민평영과 486 그룹이다. 더미래. 예,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홍익표 의원은 지금 이제 이재명과 범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우원식, 박홍근 등과 가깝다. 네. 그래서 여기도 반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뭐 비명 또는 약간의 친명 성향 뭐 이 정도로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 이 5명을 그냥 훅 던져놓고 5명이 다 그대로 경선하면은 누가 1등 할 것 같아요? 박광훈이 1등 하죠. 1등할 가능성이 있죠. 박광훈이 1등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교통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못하죠. 교통정리를 할 수가 없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정청래, 박찬대 최고가 네. 누구를 미느냐. 둘이 표가 있습니까? 표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의원 그룹에서 네. 그 표가 있든지 없든지 문제가 아니고 네. 이재명 대표를 정확하게 잃고 있는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박찬대와 정청래가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이심이 어디 있냐라는 부분을 이제 쳐다볼 수 있겠죠. 일단 2심은 박광훈에 절대 없습니다. 그거는 모르지. 박광훈에는 절대 없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원내대표 선거는 결선 투표를 하기 때문에 네. 웬만해서는 반명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예. 그러면은 자 우리 정청래 최고하고 박찬대 최고위원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 두 분하고 가까우시니까 한번 우리 분석해 봅시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뭐 움직인다는 표현은 좀 안 쓰겠습니다. 어느 정도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원내 국회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현재? 나한테 왜 물어봐? 나 정청래도 아닌데. 친하잖아요 두 사람이. 근데 뭐 이 표 분석을 해봐야 돼. 그 내용 잘 몰라요. 뭐 이모경부터 시작해서. 이모경 또. 뭐 김병욱. 분당의 김병욱. 그건 이재명 직계인데. 그러니까. 예. 난 잘 모른다니까. 제가 더 친해요 병욱 형하고는. 네. 나보다는 당신이 더 많이 알 거 아니에요. 또 이야기해봐요 또. 몰라. 저기 이수진 의원은. 몰라. 이수진 의원하고 안 친해요 정청래 의원이? 가까운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이수진, 신현영. 정청래 최고가 데리고 와서 같이 술을 마셔보면 딱 한 분 있어요. 이모경 의원 빼고는 정청래 최고가 그 누구를 데려와가지고 함께 술 마신 적은 없어요. 박찬대 의원은? 박찬대 최고는 이제까지 한 명도 그 술자리에 초대한 적이 없어요. 박찬대 최고하고는 좀 한 번씩 뵈시는 모양이죠? 아니요. 매주 이제 새날 끝나고 나면 그 밤 이제 10시 반 정도 되면 그 소주 한두 잔 하고 헤어지잖아요. 근데 네. 그때나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제가 따로 본 국회의원들은 없어요. 박찬대 의원이 생각보다 그게 좋아요. 폭이 넓죠. 네트워크가 네, 좋아요. 네. 그 교회 오빠 스타일이잖아. 네. 이 형님이 교회 오빠 스타일이다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청래 최고는 절대 원내대표 못해요. 근데 박찬대 최고는 원내대표 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의 내피셜입니다. 뭐 저도 동의합니다. 초선 또 여성 의원들하고 친해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잘 모르겠더라고. 정청래 최고가 초선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도와주고 서포트 해주고 걸음 주고 물 주고 해서 키워놓으면 다 정청래를 떠나잖아. 배치들은.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걸음 주고 물 주고가 아니고요. 배지를 달아줘야 돼요. 그게 뭐 나쁜 의미든 좋은 의미든 계보인 것 같아요. 뭐 걸음 주고 물 주는 거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야.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자, 우리 과거에 민주화 운동할 때 동지라는 게 뭡니까? 목숨을 같이 걸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권에서 제대로 된 동지라는 것은
내 후배, 내 친구의 배지를 달아주기 위해서 내가 한번 목숨을 걸어봤느냐. 그 정도 돼야지 동지 아니겠어요? 어쨌든 제가 그 글을 쓰면서 저는 이제 참 많은 글을 그동안 써왔다고 생각하는데 네. 정치인을 디펜스 해본 게 네. 정청래, 박찬대 빼고는 없었어요. 정청래, 박찬대 두 사람을 공개 지지하기도 했지만 네. 뭐 공격이 들어왔을 때 다른 언론에서 이제 뭐 금태섭이나 쓸데없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뭐 정청래가 악성 팬덤의 원흉이니 뭐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디펜스 하면서 오히려 반격하는 글을 써본 게 정청래가 그 유일하네요. 공개 지지는 제가 정치판 들어와가지고 했던 게 뭐 이재명 대표와 그 다음에 정청래, 박찬대를 공개 지지해본 게 세 사람 정도가 있네. 정청래 의원이 좀 더 의리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정청래나 박찬대를 쳐다보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앞면과 뒷면이 같더라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두 분. 그걸 갖다가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단순한 사람들인 거야. 예. 그래서 액면과 이면이 같은 정치인. 정봉주도 비슷해요. 나 정봉주는 정확하게 모르겠어. 정봉주 의원도 예. 겉에 보이는 거하고 뒤로 보이는 게 뭔가 있을 것 같잖아요. 예, 예. 뒤에 뭐가 없어. 어쨌든 그 현역 국회의원을 제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아, 그러세요? 제가 현역 국회의원 세 번이나 출마하셨는데. 제가 알고 전화를 해도 될까는 몇 명 없어요. 그게 사실은 좀 선수가 있거나 나이가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오히려 편하시죠. 네, 제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국회의원한테도 제가 이제 지역위원장을 하면서 가장 싫은 게 뭐냐면 네. 우리 이 함께 동행하는 멤버들이 누구 네가 잘 알잖아. 네. 전화해서 화한 좀 보내달라 해. 그다음에 와서 축사 좀 해달래. 네. 내가 정말 질색을 하고 싫어하거든요. 네네. 왜? 나 혼자는 안 되겠나? 내가 쪽팔리나?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전화하기가 싫더라고. 근데 이제 지금 뭐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정도가 이제 뭐 정청래, 박찬대 정도 전화할 수 있는 관계인 것 같아요.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이 우리 양무석 박사님을 별로 안 좋아하겠죠, 대다수가. 정청래보다 양문숙을 더 싫어할 걸? 예전에는 가장 미운 놈이 정청래였었잖아요. 국회의원 네, 안에서는. 네. 그런데 지금은 정청래보다 양문숙을 더 미워할 거래요. 과거 한 10년 동안 제가 1위였습니다. 아, 그래요? 중에. 네, 그런데 양 박사님 나타나셔가지고 정말 저는 행복하고 현근택 변호사 나타나서 정말 저는 좋습니다. 네. 제가 이 경남 생활 8년 동안 네. 우리 당을 향해서 한 번도 총질을 해본 적이 없었잖아요. 네. 우리 당을 향해서 예. 총질을 해본 적이 없고 그다음에 잘 모르고. 네. 뭐 이제 뭐 경남의 민홍철 의원, 김정호 의원, 김두관 의원 세 사람 정도나 이제 우리가 한 번씩 보고 네. 이제 그러는 그 관계에서 그 지역 정치에 이제 몰두해서 있었는데 그리고 그 방송에 나와도 맨날 국힘당 조지고 그렇죠. 이명박 박근혜 조지는 일이 열심히였고 그다음에 국힘당 조지는 게 일이었지. 뭐 우리 당 문재인 대통령 정부 하에서 우리 당을 뭐 건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네. 그리고 그 건드릴 일도 별로 없었어. 그렇죠. 그런데 딱 야당 되면서 그 변절하는 것들이 이제 속출하기 시작을 하면서 지난 도지사 선거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 이제 낙선 살해하러 다니다가 뭐 김종민, 박용진, 서른, 홍영표 막 튀어나오면서 네. 이재명 탓이라고 공격하면서 제가 이제 꼭지가 이제 돌아서 어느 날 어느 순간 보니까 수박 브레이크라는 닉네임을 누가 새날에서 이제 푸나가 이제 붙여놨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새날 하면 수박 브레이크 양문석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자, 수박 브레이크신데 네. 수박 설이하려는 언제 가실 거예요? 저는 지금 소문에는 부천으로 간다는 소문이 있던데. 뭐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네. 많고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네. 고민이 그거예요. 지역주의 깨기냐, 네. 수박 깨기냐의 선택에 있어서 이제 마음이 대체적으로 수박 깨기로 넘어왔다. 그러면 수박을 깨도
상징성 있는 수박을 깨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네. 홍영표, 네. 뭐 이원욱, 박용진, 뭐 서른, 네. 뭐 이런 그 상징성 있는 수박을 깨야지. 택도하게 뭐 이용우, 홍정민, 이 갓난쟁이들을 깨러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말 가장 미운 새끼를 지목해서 저는 싸울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책이에요. 정한 데는 없습니다. 단호히. 알겠습니다. 참, 그 수박서리 할 때 뭐 같이 따라가도 되겠습니다. 저도 한 그래서- 달 걸고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수박 깨기 동맹을 결성하자. 네. 그리고 적어도 지금 박진영, 네. 현근택, 양문석은 네. 도원결의 같은 결의를 했다. 네. 네. 그리고 더 많은 수박 깨기 동맹의 맹언들을 모집한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 세 사람이 수박 깨기 동맹을 일단 깃발을 들겠습니다. 그리고 갈 건데 현 시점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게 40명의 모든 수박들을 놓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현재 한 7명 정도 절대 설득되지 않는 체포동의안에 가결을 던질 가능성이 없는 7명 정도가 있잖아요. 네. 네. 그 7명에 일단 좀 타겟을 맞춰서 여러분들도 고민해 주시라.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리고 더 확대를 하면 체포동의안 문제가 제2차 체포동의안이 왔었을 때 네. 이재명 대표가 움직일 수 있는 폭들을 상당히 우리가 좁힐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7명, 조홍천, 박용진, 이원우, 서른, 홍영표, 네. 전해철, 네. 그다음에 한 명이 윤영찬? 윤영찬 말고 난 맨날 한 개씩 빠져 손가락이 짧아서 그런가? 그래서 이 7명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중 타격을 하면서 지지자들의 역풍, 지지자들의 분노가 어떤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서 지형을 바꾸는지를 여러분들이 증명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네. 살라미 영장 청구가 네. 바로 되지는 않겠죠? 한번 전망을 해주시죠. 뭐 3월 말이나 4월 초, 3말 4초 정도가 때가 아닐까. 이제 네. 왜 그러냐면 일단 국힘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되고 마무리돼야죠. 내부 정비하고 이제 네네. 지들도 그 대야당 전투 대오들을 형성했었을 때 튀어나오는 그리고 김기현이 나는 친윤이야 그리고 윤석열의 꼭두각시야라는 것들을 일차적으로 선언을 해줘야 이반된 민심들을 모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당내 경선 과정에 있어서의 갈라졌고 분열됐던 부분들을 다시 모아내기 위해서는 이재명 치는 게 걔들한테는 가장 좋은 이 소재고 그렇기 때문에 3말 4초 정도의 그 1차적으로 힘싸움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3말 4초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는 5월 말까지가 그 1라운드가 끝나고 2라운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네. 그 국회 당직도. 네네. 그래서 2라운드 들어가기 전에 원내대표가 바뀌고 하면서 이 과정에 있어서 확실하게 원내대표 선거에 휩쓸리지 않고 명확하게 당대표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3말 4초의 그 2차 체포동의안을 넣을 가능성이 높다. 국힘당의 당내 결집을 위한 하나의 또 불쏘시개로 이재명 대표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지난번처럼 이 자유투표가 아니고 의총에서 네. 강제 당론을 정해야 되겠네요. 예.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그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키아벨리 군주론에서 여우처럼 지혜롭게 네. 사자처럼 무섭게 네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는 무서움을 보여줘야 된다. 당 대표가. 네네. 그래서 당 지도부의 그 무서움들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중립주의 이 부분이 지금 가장 민주당에 있어서 폐악 중의 폐악이거든요. 네네. 중립주의와 중립성. 당은 기본적으로 당파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네. 내가 오늘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당파성과 중립성이 얼마나 이야기하시죠. 대립되느냐면 법사위원장 상납이냐 네네. 아니냐가 네. 중립성의 가면을 썼냐 당파성을 잃었냐의 문제. 당연히 사수죠. 당파성은 사수예요.
네. 중립성은 상납이에요. 네. 네. 그다음에 중도층의 역풍이 두렵냐, 네. 지지자들의 역풍이 두렵냐. 네. 중도층의 역풍 운운한 놈들이 중립성을 가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거는 당파성이 없는 놈이야. 지지자의 역풍을 더 두려워하고 당원들의 역풍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당파성이 있는 사람이야. 네. 네. 자, 1,000원짜리 당원이냐, 당원이 주인이냐. 당연히 주인이죠. 김종민 같은 애들은 1,000원짜리 당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박용민 같은 애들은 당원한테 끌려다니는 민주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강병원 같은 애들은 악성 팬덤이라 하고, 서른이나 이원욱이 악성 팬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맞냐? 당파성, 당원이 주인이고 당원에게 주인이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주인으로서의 제대로 된 권리를 줘라 라고 하는 게 당파성이냐? 이런 부분이 차이고,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성 팬덤이냐, 핵심 당원이냐, 열성 당원이냐, 이런 부분들도 중립성을 가장한 못된 거짓말하는 정치인가, 제대로 철저하게 당파성을 가지고 당의 정체성, 당의 가치를 치고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제 이 부분이 당파성과 중립성으로 대별된다. 근데 저는 이 중립성은 해당 행위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김구 선생과 김홍봉 선생 같은 사람들을 대해서 이 친일 부역자들이 테러리스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을 강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정당이라는 게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에서 열성적으로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애국자이지 그 사람이 악성 팬덤은 아니잖아요. 네. 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중도 문제는 뭐 간단합니다. 이제 선거 전략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당은 파티입니다. 부분입니다. 자기 핵심 지지층의 이익을 위해서 정당이 존재하는 거고요. 중도는 선거 때 전략적으로 잠시 포지셔닝 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해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